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우리 모두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화요일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참 막 그냥 요즘 중요한 판결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열을 내면서 판결 분석하다가 예. 마음을 조금 좀 다시 되돌아보면서 좀 세세하고 꼼꼼한 눈으로 우리 모두의 인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정말 매주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어제 정부가 CEO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6월쯤에 확정안 내놓겠다. 예. 근데 이거는 기본 취지가 대표 CEO에게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통해서 예. 우리 노동자들 목숨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거 아니었어요? 이건 취지를 부정하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뭐 자율 규제 뭐를 통해서 뭐 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여태까지 자율 규제를 해봤는데 이거 안 되거든요. 네.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 뭐또 개정도 해보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게 됐던 이 기본적인 그 배경과 정신이나 이런 걸 위배하는 거죠. 네. 그렇게 실제로 한번 근데 지금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적용하는 걸 굉장히 기피하면서 맞습니다. 제대로 기소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번에 네. 우리가 한번 짚어봤었잖아요. 예, 숫자로 딱 한번 다 짚어봤죠. 예, 한번 짚어봤었잖아요. 네. 뭐 이런 건데 이렇게 한다면 아예 지금까지 이 정부 들어와서 그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를 좀 무력화시켜 왔거든요. 네. 실제로 네. 법이 있는데 적용을 안 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네. 근데 이제 아예 이제 그거 자체를 개악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뭐 CEO로서는 되게 좋겠지만 그런데 이게 과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할 때 목표했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까? 네. 사람 안 죽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현장을 만들자라고 했던 건 어떻게 그러면 할 거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지금 모든 기업에 한 70% 이상 76%이 정도가 그 안전 담당 부서가 생겼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이게 네. 다른 얘기예요. 네. 예전과는 다른 거죠. 그 안전에서 그렇죠. 신경 쓰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더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도록 그래서 실제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이런 거라든지 이게 중대재해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아예 법을 없애서 법에 그걸 개혁을 해서 이게 이제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겠다. 이게 법 정신을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 편법과 꼼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을 하자면 실질적인 사주는 네. 있고 따로 안전 담당 CEO 그러니까, 같은 이런 예. 희한한 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편법과 꼼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이 편법과 꼼수 없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행정부처와 법원과 검찰 수사기관이 더 이 법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현장에 있는 노동부 관료들이나 경찰 이거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저는 정부도 문제인데 재계들도 문제, 경제계들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는 이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 죽고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좀 뭔가 좀 그 안전 쪽에도 이제 이렇게 투자도 하고 거기에 그만큼 신경 쓰고 좀 그래줘야 되거든요. CEO가 거기에 신경 쓰면 확실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럼요. 나 잘못하면 처벌받을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안전 준수해가면서 하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방으로 좀 하겠다고 선언이라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 이러면 CEO 처벌 조항 삭제하면 그 기본적인 법의 취지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본 주제로 돌아가세요. 이 뭐 또 마음 아픈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2월 18일이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가 됩니다. 예. 192명의 희생자가 나왔던 큰 사고였죠. 큰 사고였죠. 예. 예. 예, 어떤 사고였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대구에 이제 지하철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중앙로역에 이제 퇴근 시간 바로 직후잖아요. 네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고 그러는 시간에 이제 그 전동차가
중앙로에 불이 섰을 났죠. 때 누가 하나 가서 방화를 한 거죠. 예. 방화범이고 이 사람은 이제 정신병자라고 했는데 사실 병정이라는 게 그 강하지 않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 저기 한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키를 뽑아서 마스터 기관사가 키를, 기관사가 도망갔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 났다고 그렇게도 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보면은 거기에 이제 지금하고 굉장히 달라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참사 나갔을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른 게 네. 이제 의자 자체가 그 예. 연소가 가능한 잘 되는 이런 거였거든요. 네네. 예, 예. 아, 제가 퇴근 시간에 하고 그랬나요? 출근 시간이죠. 출근 시간. 9시 예. 38분이니까요. 아니, 오전. 9시 52분에 이제 화재가 전문차가 났고. 하나가 좀 도착을 했고, 네. 그러니까 1079호가 도착을 했고, 네. 그 다음에 한 5, 6분 있다가 1080호가 도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79호가 화재가 났으면 네. 여기서 이게 사령탑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사령실에서 여기에다가 야 화재가 났으니까 진입하지 진입하지 마라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중앙로역에서 화재가 났으니까 조심해서 진입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기관사로 들어갔죠. 예. 그랬더니 여기 1079호에서 불이 옮겨 붙었어요.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192명 중에 예. 142명이 1080호 80호. 기관차에서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 59의 시신은 어디서 발견됐냐면요. 예. 거기서도 일부 발견됐지만 79호에서 일부 발견됐지만 이게 저쪽에 그 물청소를 해버려 가지고 예. 제대로 현장 보존도 안 하고 물청소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쓸려 물청소하고 내려갔어요. 쓸려 내려간 그쪽에서도 찾고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내고 유해를 찾아내고 이런 끔찍한 사고도 있었던 거죠. 예. 아니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현장 보존을 안 하고 그 다음 날 다음날 바로 물청소했어요. 예, 예. 다음 날. 이런 게 참 통탄할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령이 제대로 사령을 해서 1079호가 화재가 났으니 80호 진입하지 마 했으면 150여 구의 시신이 80호에서 발견이 됐다. 150명은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최소한. 적어도. 예.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신병자가 방화했고 기관사가 마스터키를 뽑아들고 도망가서 발생한 일이다. 예. 개인의 일탈 행위에다가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태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 그때 이제 그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나고 나서 네. 감사원에서 이제 지하철에 대해서 이렇게 딱 조사를 했는데 감사원에 감사를 했는데 네. 그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에 보니까 100%그 내장재 다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예, 잘 타는. 그때 이제 규칙에는 이게 이제 난연제라든지 예, 불량 잘안 타는 소재를 거. 하라고 했는데 네. 전부 다 그게 벗어난 거죠. 예, 그리고 71.4% 단연제도 다 불량품이었고. 네, 이러니까 불쏘시개 전철이었던 거죠. 불쏘시개 전철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지하철의 의자가 전부 다 바뀌었죠. 그 금속 재질로 다 바뀌었죠. 네. 금속 재질로. 그 전에는 전부 다 천이었거든요. 예, 그랬다 금속 천 재질로 중에서도 바뀌었는데요. 이제 불에 잘 탈 수 불에 있는 잘 이런 타는 거였던 거.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딴 전철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게 한 6억 한 양만에 6억 정도 들어갔다는데 이게 다 그 내장재라는 이거 싼 걸 쓰기 때문에 네. 다른 것보다 절반 정도밖에 가격이 안 되는 거죠. 뭐 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화재 사고가 나면은 그러면 이렇게 대형 참사로 이어지느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1년 뒤에 홍콩에서 똑같은 사고가 났었는데 지하철에서 예, 한 14명 정도가 부상 정도를 입은 거예요. 가벼운 부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소재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안전한 어떤 이런 거가 됐다든지 거기에 대응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건데 네. 이렇게 하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아까도 말씀 네. 주셨다시피 싹 물청소를 하는 바람에 시신이 물에 쓸려서 그 현장 검증을 할 수 없는 네. 상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한 30여 년 전이긴 대구시가 한데. 사실 책임져야 되는데 대구시장은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야만의 시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얘기를 대구 지하철 참사 얘기를 다시 읽어보면. 근데 이게 이 재난 참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실 윗선을 처벌하는 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대구 때도 그랬죠. 아유, 언제든지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관련해서도요. 세월호 참사 그렇죠. 관련해도 해경지휘부 계속 법원에서 저 무죄 판결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 박근혜 정권 때 이거 청와대에서는 그 왜 진상규명 방해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특별조사위원회 이걸 설립하는 것도 방해하고 뭐 이랬잖아요. 이게 다 무죄 났어요. 네. 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든지 신뢰할 수 없다든지 뭐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는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고 또 의혹을 갖고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했고 그 부실 수사를 통해서도 기소가 됐어도 또 그런 부분에서는 법원이 엄격하게 또 증거 인과관계와 증거를 예. 굉장히 엄격히 그러니까 따지죠. 증거력을 엄청나게 또 따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지휘선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처벌 안 받는다. 네. 어떤 재난 참사도 공통점이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난 참사들이 똑같은 유형의 이런 재난 참사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냐.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추모. 예, 기억 추모를 해야 되는데 대구 지하철 참사 여기는 추모공원이나 추모탑이 제대로 없어요. 예. 참 거기 대구 시민 안전파크가 있거든요. 저 803구 밑에 거기 있는데 거기에 이제 32구의 시신이 이렇게 이제 묻어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아직도 거기 추모공원이란 말을 못 써요. 예. 시민들 주변 상인들이 반발한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모식을 한 것도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위령탑. 위령탑에도 그냥 안전문화탑인가 안전 조형물 뭐 이렇게 돼 써있습니다. 있고 추모탑이란 말을 못 써요. 근데 보이지 않는 뒤편에다가는 그 192명의 사망자 이름들이 쭉 서 있긴 하죠. 근데 아무도 거기가 대구 지하철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위령탑이다. 그런 분들의 그런 추모공원이다. 이게 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95년에인가요? 성수대교 네. 94년인가요? 95년 제가 정확하게 날짜가 횟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94년도에 이제 성수대교, 95년도에 삼풍백화점. 삼풍. 예. 그다음에 98년도에 대구 지하철. 아니 2003년도에. 아,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이렇게 네. 쭉쭉쭉 있는데 성수대교 그 참사 위령탑도요. 자동차 이렇게 회전 교차로 예. 가운데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야, 그 진짜 어렵더라고요. 찾기가 어려워요. 예, 찾기가. 예, 예. 성수대교 건너서 회전 북단 그 쪽에, 예. 입체 북단 쪽에 입체 교차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 그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도보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가능. 어렵고 예, 예.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차를 세워두고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거기에 위령탑이 있다. 그 누가 이거 말고 알겠습니까? 무슨 그 자. 삼풍백화점도 마찬가지죠. 예, 삼풍백화점 같은 삼풍백화점도 경우도 그렇죠. 저쪽에 그 양재 시민의 숲 예, 안쪽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 삼풍백화점 미령탑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유가족들 외에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추모를 자꾸 못하게 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이태원 참사 예. 추모 공간을 두고도 철거를 한다 안 한다 철거 계고장이 예. 언제 내놨다 왜 뭐 그 서울시에서는 왜 유족들은 의견을 주면 된다 예. 뭐 등등등 하는데 아직도 지금 문제 해결이 안 되나요? 해결이 안 됐고요. 유가족들은 이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정말 성의를 보여줘라. 예. 좀 유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그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죠. 그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그 추모 공간 그거를 갖다가 저 녹사평역 지하 4층에다가 지하 4층. 하라니 예. 거기 분향소에 만들어 놓으면 예. 누가 와서 저기 하겠냐. 예.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여태까지 하면서 지금 와서 또 뭐라 그러냐면 서울시에서는 네. 유족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뭐 전화해도 안 받는다 그러시고 그러네요. 그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기네들이 도저히 그 모이기 어려운 이런 공간들 내놓고 여기를 쓰든지 말든지 해라라는 식이니까. 그 MBC 보도에 따른 보도 보니까 12평짜리더라고요. 예. 반지하 같이 예. 창문 저 위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말입니다. 예. 이런 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어쨌든 서울시청 앞에 임시 분향소 네. 사실 그때 합판과 천으로 얼기설기 해놨던데 예. 최초에 설치될 때는 그렇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저걸 하고 있고요. 이번의 경우는 좀 저 세월호 참사 때와 좀 다른 면은 뭐가 있냐면 네. 유가족들이 이제 부모님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형제자매들이
내 형제, 내 동생을 지키겠다고 거기를 돌아가면서 또 형제자매들이 또 지키고 있고 시민들하고 함께 이게 24시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또 이렇게 부장소 철거하겠다고 또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네. 뭐 이런 불안 속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내일 그 대구 지하철 예. 세월호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모임을 가진다고요. 예. 그 이번 주에 그러니까 대구에 어저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기했는데 이번 주가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 그 추모 주간으로 이렇게 선정을 네네. 해놨어요. 그 유가족들하고 시민들하고 시민단체에서요. 이래서 이제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에 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3시부터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네.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왜 이게 진상 규명이 안 됐는지 어디까지 네. 왔는지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다 비슷한데요. 또 비슷한 게 또 뭐냐면 네.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네. 그때 우리가 좀 더 잘 싸웠다라면 이런 참사 안 났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세월호 유가족이 우리가 좀 더 잘 싸워서 안전한 사회 만들었으면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적인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게 재난 참사 피해자는 이게 정부나 여기 국가가 잘못한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한 것처럼 자기의 그런 걸로 이렇게 또 받아 안아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은 우리 시민들이 또 함께 보듬고 함께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시한 개고했던 게 내일 오후 1시입니다. 예.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걱정입니다. 예, 유족분들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서울시도 조금 더 지혜롭게 이 사안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 이사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